최근에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또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혹시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10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8에서 19%까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분들 의견도 있어서 굉장히 놀라서 혹시 보셨어요? 그런 글들?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 ETF입니다. 다시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 ETF의 박지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CTF의 염정입니다. 제가 한번 오프닝을 이제 한번 해봐라 했는데 역시나 무미건조한 오프닝으로 잘 시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뭘 갑자기 시키면 자꾸 고장이 나요. 좀 갑자기 덜 시킬게요. 네. 금 관련해서도 저희 쪽으로 많은 질의와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국제 금값보다 국내 금값이 더 좀 비싸게 형성이 되면서 최근에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또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혹시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10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8에서 19%까지. 오, 날짜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네, 훌륭한 자세입니다. 우리 ACTF 직원의.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주제는 바로 금 투자해야 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금 프리미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라고 하면은 그냥 골드바 사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돌반지 이 정도로 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 이제 말씀해주신 실물 금도 있고 뭐 골드뱅킹이라든가 금 선물, 그리고 또 ETF도 금에 투자하는 ETF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ETF는 이제 미국의 GLD ETF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저희 에이스 KRX 금연물 ETF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저희 KRX 금연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에서 좀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으니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일단 첫 번째,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뭘까요?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많이 좀 쓰였던 단어인데 요새는 뭐 금과 같이 글로벌 자산에서도 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왜 생긴 게 되는 걸까요? 이제 우선 국내 금 시세 같은 경우에는 화면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좀 정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제 다만 그 외에도 또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환율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 금 시세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1온스당 USD 달러로 측정이 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람당 원화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환율 차이에 대한 가격 차이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원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최근 또 환율이 너무 좀 높게 튀는 그런 경향에서는 당연히 국내 금 시세가 좀 높아 보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 금 좀 사야겠다 이런 수요가 몰리면은 한국 금 시세가 더 비싸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초에 조폐공사에서 골드바 생산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잖아요. 해외에서보다는 좀 국내 구조상 공급이 느리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하면은 가격이 좀 금방 치솟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뭐 국내나 지역별로 또 수급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고 해외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에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또 금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게 되고 뭐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역시도 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혹시 다른 나라도 뭐 이런 프리미엄 있나요? 명칭은 잘 모르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그 말 자체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이고 좀 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이게 무조건 피해야 될 게 아니라 뭐 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이라고도 또 최근에 그런 글들을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단기 차익을 뭐 노리는 분들 의견도 있어서 굉장히 놀라서 혹시 보셨어요? 그런 글들? 이제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국내 금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국내 금을 팔고 국제금으로 좀 갈아타시는 이런 프리미엄 차익을 노리시는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완전히 타이밍을 맞춰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또 입으실 수가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이 한 18%까지 벌어졌다가 또 최근 며칠은 한 2~3% 수준으로 확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결국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프리미엄이고 결국은 시장 균형을 찾아갑니다. 18% 아까 10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15일입니다. 정확히 맞을까요? 네, 나중에 확인했는데 아니면 어떡하죠? 네, 그 정도 찍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과 10영업일 정도도 안 돼가지고 굉장히 금방 다시 제자리를 좀 찾아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까지 막 생각해서 하시는 거는 좀 숙련된 투자자들의 어떤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금이라는 거 자체가 안정적인 투자 자산성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다, 투자하지
투자하지 말아라,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좀 자극적인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왜 가격이 다른지를 이해하고 그 흐름 속에서 좀 길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차장님 좀 금 투자하셨나요? 저는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아이고, 못하고 뭘 그렇게 하세요? 반도체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난번에도 반도체 뭐 추천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이런 부분을 다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오프닝 하다 망했으니까 클로징을 좀 멋있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금은 아무래도 자산 배분의 일환이기 때문에 올해 수익이 많이 났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꼭 수익을 보고 투자하시는 데 맞아.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부장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아무래도 금이라는 게 항상 이제 많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산 배분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이제 리스크와 또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저희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CE ETF